전원채 변호사님 일단 가십니다. 그런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정치권에서는 사실 반기문 전 총장 말고는 얘기할 정치인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반기문 전 총장의 발언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할 몸을 불사를 용의가 있느냐? 그런 의지라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게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귀국 후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갖겠다고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내일부터 그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사심 없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국민들의 그 변화, 그다음에 좀 더 희망을 갖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치에 정당에 가입한 일이 한 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죠. 세세한 거는 잘 모를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전 세계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상상하시기에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문제에 세세한 거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언론님들께서도 제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고 그러나 제가 한국 사람인데 어딜 가겠습니까? 한국의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데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제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국 사람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이 얘기 참 재밌습니다. 고승덕 변호사, SBS 보도국의 원일이 민성기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일 기자는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들어오는 장면 보면서 방송도 같이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어제 그 인천공항 대선 출정식 같던데요? 같아 그래야 되나요? 출정식 아니었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정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데뷔식이라도 할 수도 있고, 국민들한테 첫 선을 보인다고 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공식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반기문 대통령의, 대통령, 지원자, 지금은 그렇죠. 전 총장의 결기와 의지를 보여주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원 기자 마음에 있는 얘기는 아닌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에 이제 나서겠다고 하는 주자 중에 지금 한 명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데는 성공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루 지났는데 오늘 오전 내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단연 화두는 역시 반기문이네요. 어제 공항 귀국식 어떻게 봤어라는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결기와 의지는 보였고 다만 감동적이었느냐 부분에서는 다들 고개를 깨우뚱하는 것 같아요. 내용들이 다소 좀 추상적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올드하지 않냐 이런 좀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고요. 예. 그러나 의지를 내세우는 데는 일단 성공해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이 정말 유엔 사무총장 딱 10년 임기 마치고 그냥 우리 사회 원로로서 돌아왔다고 한다면 저 환영식 열기가 더 대단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반기문 전 총장은 정치 얘기를 가겠다라는 얘기는 어제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메시지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직접적인 화법을 썼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외교관이라는 측면 그리고 어제 처음 이제 링에 올라왔다 이런 측면을 보면 상당히 화법도 대단히 외교관적인 화법에서 벗어나서 정치인에 가까운 화법을 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도 대선 후보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상당히 잘 짜놨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연설하는 걸 보면 옆에서 대변인이 연설문을 이렇게 넘겨주는데도 거의 보지 않고 외우다시피 해서 지금 연설하는 걸 보는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문안도 본인의 화법에 맞춰서 거의 다 고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오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내가 뭔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먼저 던져야 되겠다 하는 전략적인 고려도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립현충원 참배하는데 뭐 다른 정치인들도 당대표가 되거나 원내대표가 되거나 하면 다 하는 일정인데 저 일정 보면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반기문 전 유해 사무총장이 현충원 참배하다 보니까 어떠세요?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준비된 수순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또 뭐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국민들도 이제 그렇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대권 출마 선언 이렇게 공항에서 했더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생뚱맞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적응 기간 또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변모하는 이 기간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행보를 하고 계시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기존 정치권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보였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오늘 오후에 뭐 마포에 있는 사무실 가서 향후 일정을 뭐 논의한다고 하는데 일단 뭐 고향 가고요, 충주 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아직 뭐 확정된 일정은 없지만 지금 검토 중인 곳을 보면 팽목항, 광주 5.18 민주묘지, 봉하마을 그리고 뭐 대구 서문시장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곳 그러면서 민생과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국민과 좀 같이 가깝게 행보를 한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곳들을 거의 망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가까운 후보 그리고 국민 대통합에 적합한 후보 이런 이미지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읽힙니다. 민성희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는 고향 충주는 충청권이고 거기서 광주로 가면 호남 지역 방문했다가 부산으로 이동해서 부산에서 대구 이 전통적인 지금 여권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영남권까지 다 훑고 오겠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네요. 네, 뭐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지만 일단 전체적인 구도는 그런 구도가 엿보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게 팽목항 또 봉하마을 이런 부분들은 반기문 전 총장이 간다면 이건 상당히 치밀하게 개선하고 가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해요. 그렇죠. 스스로 규정하기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로서의 그 행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들이죠. 그래서 거기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이 반기문 총장의 행동 일정 그 반경에 대한 컨셉을 물어보면 딱 명확히 돼 있어요. 좌우 보역 지역 대통합. 좌우 보역 지역적으로 대통합하는 그런 일정으로 철저하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디테일하게는 거기에 가서 그냥 돌아만 다니고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갈 때마다 나오는 모든 질문들의 일문일답에 응하겠다. 적극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갖겠다라는 어떤 행동 방침까지도 정해놨어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화합, 통합, 소통, 포용. 이제 이런 이제 컨셉으로 지금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까도 전원책 변호사하고도 한참 그 얘기를 나누시는 것 같던데 지금 어법이 분명해졌다, 직설화법이 됐다, 그런 좌우를 다 그 보역을 아우르는 그런 행보를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정체성이 뭐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된다느냐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 그 정체를 밝히는 그 개념이 지금 잘 전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했다는 것이 지금 진보적 보수주의자로 그렇다는 건데, 글쎄요, 진보와 보수주의자를 다 합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지, 아니면 양쪽에서 모두로부터 다 외면을 당할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고승도 변호사께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만약에 대선에 도전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권 후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본인은 아마 거기에 틀 안에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을 텐데.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야권은 이미 주자들이 충분히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권 쪽은 지금 사실 그 인물 중심의 정당에서 갑자기 대권 주자가 별로 안 보이는 어떻게 보면 절박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반기문 총장의 속마음과 또 이제 여권 쪽의 속마음이 현재로서는 이제 좀 궁합이 맞는 그런 거라고 보게 되면 결국 이제 그쪽으로 접근하지 않겠나 이렇게 관측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나 이쪽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은 여권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 분명하게 성격 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 들어온 데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역시나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인사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를 총체적 난관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바로 반기문 총장 옆에 서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입니다. 현 대통령도 국제사회에 나라 망신을 시키고 다음 대통령도 도덕성에 의문이 있는 사람이 또 후보로 거론된다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냐 할 것 같습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의문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으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검증 세게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쪽에 있는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철저한 국민 검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시점에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반기문 전 총장이 지금 문재인 후보보다 뒤에 있는데 오히려 관심을 높여주는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만난 분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잽부터 날리면서 원투 스트레이트 칠 거다. 아, 잽 날리면서 스트레이트 날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예, 잽부터 날려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민주당 반응은 이렇게 비판인데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다른 정당들은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뭔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반기문 전 총장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의 교체이며 패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씀은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반 총장께서 이 같은 정치 교체와 패권 청산이라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를 이루어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실천해 가는지 새누리당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도 정권 창출을 위해서 손학규 전 대표도 모셔오고 반기문 전 총장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장께서는 어제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한국의 침을 뱉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음해를 하고 한국의 침을 뱉어온 두 보수 정당과 반 총장이 손을 잡는 것은 자기 모순이 될 것입니다. 정치의 경쟁자이기 이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의 사무총장으로서 10년 동안 봉직하다 들어오는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 그 야당 대권 주자들이라든지 그 당 지도부의 논평이나 평가는 인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민주당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들 얘기했지만 제가 딱 들어서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은 공격과 견제고요.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은 저 정도 되면 구애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구애 수준이죠. 일로 좀 와주십시오라고 뭐 당신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뭐 이제 이런 수준인 거고 국민의당만 지금 딱 중립적 입장에서 양다리 걸치고 검증과 이 연대를 좀 염두에 둔 그런 그 두 걸치는 그런 이제 행보를 좀 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반기문 전 총장 당신이 갈 곳은 여권이 아니라 우리 당이다. 그렇죠.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고승도 변호사님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반기문 전 총장은 누구와 손을 잡을 걸로 보십니까? 당장은 어느 한쪽을 이렇게 잡기가 좀 껄끄럽죠. 왜냐하면 여권은 지금 뭐 최순실 이 사태 때문에 당장 손잡으면 뭐 플러스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쪽을 도와줄 망정 뭐 반 총장님 본인에게는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반 총장으로서는 결국 손을 잡기는 잡는데 현재로서는 잡을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를 탈당을 한다거나 그쪽에서 어떤 인적 정상이 좀 가셔가 된다거나 이런 모양새가 취해야지 이제 떳떳하게 손을 잡을 것이고요. 지금 사실 그 반기문 총장 뒤에 포진하고 있는 분들 보니까 뭐 MB계라든가 또 그 반박근혜 그 비박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민성기 기자, 분명한 거는 반기문 전 총장이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민주당과 손을 잡는지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민주당 추미애 대표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나머지 정당, 새누리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여기는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나요? 다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 그 반기문 전 총장이 정치 교체를 얘기하면서 또 얘기한 게
기득권과 패권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뜻은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소위 박근혜 정권, 현 정권과는 차별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패권이 안 된다는 거는 다분히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것 같아요. 그러면 두 세력을 빼고 가운데서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런, 그래서 뭐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것도 저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 중도에 포지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는 사실 무주공산이니까 언제 가도 내가 접수가 가능하니까 중도에 포진해서 중도 쪽서부터 포지션을 늘려가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성 기자 얘기 들으면 친박, 친노, 친문, 패권 세력 빼고 다 내 편. 이런 얘기로 그렇죠.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과거 삼김 시대 정도 되면 논의가 이렇게 되면요. 답은 딱 하나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신당 창당이에요. 내가 창당하고 니들 나한테 다 들어와. 이렇게 해서 신당 창당으로 가는 게 정답이죠. 옛날 같으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게 이제 진보적 보수주의자만큼이나 듣기는 그럴듯한데 나네를 한꺼풀 딱 보면은 깝깝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정체성이 불안정한 것처럼 지금 실질적인 돈과 조직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전 그대로 노출하는 저런 발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신당 창당 돈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그 지금 저 인기만 있고 지지도만 있고 지지도와 인지도만 있는 거지 돈도 없고 저 조직도 없거든요. 결국은 기존 정당을 어떤 형태로다가 연합해서 옆에 가서 빅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제3지대론 이외에는 현재로선 다른 대안은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독자적 신당을 창당해서 간다라고 하는 과거식 올드한 모델이 아니라면 어찌됐든 다른 정당과의 연대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지금은 그것을 말할 단계가 아닌 거죠. 지금은 그것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정치교체라고 하는 말이요. 네. 그러니까 뭐 말은 뭐 처음 쓴 말이 아니에요. 방기문 전 총장이 처음 쓴 말이 아니라 뭐 박근혜 대통령도 썼던 말이고 안철수 전 대표도 썼던 말이라고 하는데 정치교체라는 말에 담긴 방기문 전 총장의 정치적 의도와 목적 그게 뭘까요? 저는 참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 돌 하나 가지고 이제 새 두 마리 잡는 것 비슷하게 자기는 이제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 정치인들 다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새로운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포함되면서 이게 정권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 교체라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권에 갔을 때도 정권 교체는 아니지만 이건 틀을 내가 바꾸고 새로운 걸 제시했기 때문에 달라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뜻을 한꺼번에 지금 내포하는 재밌는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 지금 새누리당을 지지했다가 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갈 곳을 잃어버린 보수표, 이쪽을 겨냥해서 내가 그 보수 세력의 표를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 아니냐, 뭐 이런 뜻이 그 정치교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건가요? 뭐 그런 뜻도 담겨 있을 수 있죠. 근데 우선 일감으로 느껴지는 거는 소위 민주당이 반기문 전 총장을 공격할 때 이런 프레임을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의 집권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들이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프레임으로 정치 교체를 들고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라고 하는 민주당 또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주장과 또 차별화하고 뭐 그런 의도도 명확한 거죠.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내놓을 것이고, 그럼 이쪽에서는 좀 더 큰 개념의 이제 정치 교체를 해서 구정치 대 새정치의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좋다 싫다를 떠나서 저는 그 개념 자체는 잘 받았다고 봐요. 그 이제 증거가 댓글이에요. 지금 요즘 정치인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정치인들한테 본인의 부은 기사 빼고는 모든 기사는 아무리 막 나쁜 기사라도 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댓글이라며요. 그러니까 악플보다 더 10배 정도 나쁜 게 무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런 댓글이 아무런 관심을 안 보이는 거. 그게 이제 제일 나쁜 건데 그런 점에서는 좋네 신네 지금 막 댓글이 지금 난무하는 걸로 봐서는 어찌됐든 정치 교체라고 하는 저 컨셉 자체는 잘 잡았다고 봐야죠. 다만 저게 들어가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갔을 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한 이제 액션 플랜이 뒷받침이 되면은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정치적 레토릭과 수사만 갖고 평생을 지내온 외교관 출신이다 보니 구체적인 액션 플랜 없이 구호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이제 비난을 이제 직면을 하겠죠. 어제 이제 덧붙여 얘기를 하면 구호를 보면 변화와 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변화는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 했던 체인지였고 할 수 있다는 예스 위켄드 그 두 번째 오바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거 다 좋은 것만 이렇게 취해서 딱 짜집기한 느낌을 좀 주는데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이제 진보해 나갈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지금 방기문 전 총장의 사무실도
서울 여의도가 아니고 마포고요. 네. 또 안철수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도 다 마포에 사무실 구했다고 하는데 왜 여의도가 아니고 마포로들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셋이서 다 이제 현장 취재할 때는 권력은 여의도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의도였죠. 모든 기자와 정치인들은 전부 여의도에 있었죠. 뭐 한양 빌딩, 뭐 정읍 빌딩 예, 다 기억들 유명한- 아시죠? 뭐 YS의 극동 VIP 빌딩, 저 DJ의 한양 빌딩.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들도 그 구민주당사 그 이제 여의도 바로 그 앞에 국회 바로 앞에 있는 예, 기아자동차 현대카드 건물이었죠. 지금 건물일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대선 캠프와 당사는 여의도에 있어야 결국 권력을 잡고 권력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좀 올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무슨 뜻이 있느냐, 무슨 뭐 풍수질이나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거냐 했더니 뭐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임대료가 싸답니다. 돈 때문에. 예. 예. 옛날처럼 이 후보 캠프들이 돈을 많이 만들 수가 없고 이 돈에 대한 투명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여의도보다는 마포가 거리는 좀 다리를 건너 다니기 때문에 좀 불편하기는 해도 여의도 가깝고 그 임대료 싸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주차 그나마 좀 낫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간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권력이 마포에서 좀 탄생되게 생겼네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마포도 가깝지만 뭐 영등포도 가까운데 영등포는 안 가고 왜 마포로 갈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영등포보다 마포가 오히려 여의도 왔다 갔다 하기 더 편하대요. 네. 훨씬 접근성이 뛰어나다. 네, 다리만 건너가면 예. 되고요. 예. 그 교통편이 훨씬 낫습니다. 예. 다른 대선 주자들이 과연 저 마포가 아닌 다른 곳에다가 사무실을 둘지 아니면 똑같이 마포에 둘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다른 대선 주자들 얘기 지금 이왕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대선 차기 주자로 꼽히는 분들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에 대해서 또 귀국 일성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내놓았을까요?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설명드릴게요. 한 총장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짧게라도 한 말씀. 질문 안 받겠습니다. 우선은 본인께서 정치하겠다고 밝히셔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반기문 전 총장 귀국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질문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입니다. 25일에 대선 출마 선언하겠다고 했죠. 반기문 전 총장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정책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할 것으로 본다. 그것까지 좀 들어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죠. 귀국 첫 소식이 대선 출마라니 세계적 평화 지도자로 남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에다가 올린 것 같아요. 유엔 총회 결의는 회원국 간의 약속이다.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직 참여 금지는 참여입니다. 참여. 유엔 총회 결의는 회원국 간 약속인데 그 결의가 그렇게 하찮은가? 반 전 총장의 사고방식을 봤을 때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할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정치에서는 안 되는 사람,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사를까봐 걱정된다. 이 반기문 전 총장의 말을 또 어떻게 저렇게 빗댔네요. 10년 총장하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우려 총장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여기도 보면 민주당의 차기 주자들은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상당히 비판적인데 유승민 의원은 차분히 좀 지켜본 다음에 내가 얘기 한번 해보겠다고 좀 다른 입장을 보이네요. 뭐 유승민 의원은 저희까지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반기문 전 총장이랑 경선을 하거나 그래서 그쪽 진영에 그 빅텐트가 쳐져서 소위 대선 후보들 간에 경쟁이 벌어질 때 어차피 같은 편에 서야 된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얘기도 재밌어요. 정치하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라야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콕 집었네요. 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사정을 볼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이러면서 좀 옛날보다는 영향력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 내에서 소위 자강론이냐 연대론이냐가 좀 말이 많았는데 대충 어제 호남 지도부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봉합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 자강 후 연대다. 아, 연대에 안철수 전 대표 문을 열어놓은 건가요, 이제? 여론은 계속 놓고 있는 거죠. 전에 딱 한 번만 정치공학적인 연대랑은 내가 선을 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연대 쪽에서 좀 문을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한참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바로 연대하겠다.
이러면 유리할 게 없으니까 일단 자강론으로 자기도 좀 경쟁력을 갖추고 뛰어보고 나서 얘기해보자 이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자강론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던 거고 연대로는 호남 지역 의원들 특히 거죠. 박지원 전 원내대표. 근데 지금 국민의당 대표 경선에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그 연대론을 주장하는데 되는 거죠? 아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그 후보를 비롯한 이제 모든 국민의당의 의원들의 뜻은 연대죠. 안철수 갖고 안 될 경우에 우리도 플랜 B를 가져가야 된다는 게 의원들 뜻이잖아요.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도 나쁘고 내가 대선 주자인데 왜 벌써부터 지금 되네 안 되네 딴 데를 기웃거리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워딩을 보면 두리번거리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좀 힘을 길러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좀 갖춰놓고 난 다음에 그럼 당신들 얘기처럼 그럼 연대에 대해서 내가 문을 열어놓겠다고 한 발 양보한 거거든요. 저건 분명하게 안철수 입장에서는 안철수의 의견을 저렇게 돌려놨다는 거는 그 국민의당에서는 또 성과라면 성과인 거죠. 어찌됐든 이제 빅 텐트에 폴대 하나 정도는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폴대 하나 정도 확보한 상태다. 어쨌든 간에 이번 대선이 현재의 정당 구도 그대로 치러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뭐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 고승덕 변호사 보시기에는 지금 그 국민의당, 바른정당 아까 질문과 또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그쪽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과 경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후보의 경쟁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반기문 총장을 이제 후보로 추대하기까지 이른다라고 보기는 이제 안철수 대표 속마음과는 좀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서로 간에 어떤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흥행의 거리는 되기 때문에 미칠 건 전혀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5% 이상 지지 나오는 그 후보가 없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대여라도 한 마리 들어와서 이걸 잘 키워서 어떻게 해야지만 패족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절박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과연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처음으로 만나는 정치인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클 것 같아요. 그러면 반기문 전 총장의 앞으로의 행보를 미뤄 짐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김종인 전 대표, 전 민주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뭐 김종인 전 대표도 뭐 마다하지 않겠다니까 상당히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정치적인 효과가 클까? 특히 그 반기문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저는 김종인 전 대표를 만나는 게 가장 정치적인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민주당 소속이니까 내가 내 텐트의 폭을 넓히면서 민주당 쪽을 깨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말이 좋아 연대지 연대의 전제 조건은 나눔이거든요. 권력이 됐든 대선 과정에서 뭐가 됐든 모든 걸 나눠주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은 개헌이라는 매개체보다 더 좋은 매개체나 명분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개헌을 지금 매개체로 내놓고 있는 김종인 의원을 만나는 순간 민주당 내에서의 반문 그룹까지도 같이 흔들 수 있다는 파괴력과 휘발성 때문에 김종인 의원과의 만남은 매우 중요하죠. 또 동시에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전 대표를 먼저 만나게 되면 그거는 안철수와의 연대를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휘발성과 폭발력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기문 전 총장이 김종인을 먼저 만나느냐, 박지원을 먼저 만나느냐, 아니면 3자가 동시에 만나느냐, 이러한 만남의 형식과 시점이 설 연휴 전반을 전후해서 반기문의 지지율과 이른바 빅텐트론의 가시성에 대해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반기문 전 총장도 아직은 혼자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손학규 전 대표와 또 만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면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표도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특정 정치인을 만나는 것보다는 자기가 국민들과 어떻게 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치 원로들 있잖아요. 무색 투명한 분들을 정파별로 한 서너 분 모아놓고 이렇게 상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마 더 무난한 수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이 전국 한번 다녀보고 나서 민심 듣고 청취한 다음에 결정 내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선 출마한다 안 한다 이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설마 이 상황에서 들어보니까 저는 출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이 어제 상징적인 사진이 있죠. 두 주먹 불끈 쥐면서 지지자들한테 감사하다 하는 게 있는데 외교관이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이 나온다. 그런 사진이 나오게 연출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미 마음 굳혔다. 그러니까 진짜 경천 동지할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그리고 귀국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원일이 민성기 선임 기자 고승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어쨌든 유엔 사무총장 임기 10년 마치고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돌아온 반기문 전 총장 앞으로의 행보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어김없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